자,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6일 날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루는 청문회가 열리는데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20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검찰총장은 조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보고를 받았다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어쨌든 고발이 4년 3개월 만이고 오늘 뭐 용사는 특혜라는 건 과도하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 자, 전격적인 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선생님부터. 여러 가지를 이제 뭐 표면적인 거하고 좀 깊이 들어가는 거하고 좀 나눠서 보면은 그냥 딱 여사님은 일단 정무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잘 몰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핵심 직원들도 그러다가 적절한 시점에 알았다라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고. 뭐 여기에 지금 패싱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검찰총장도 뭐 패싱되고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뭐 이런 거는 다 끝났구나. 저는 여기에 아주 관에 못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뚜껑에 못질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검찰총장 때 패싱 당한 거 뭐 이런 것들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뒤에 또 얘기해야 되니까 이 정권의 몰락의 저는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미나 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전격적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사 아닌 수사 같은 짬짬이 같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재밌게 보죠.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뭐가 제일 재밌냐? 네. 이 물리고 물리는 수싸움. 이 정말 치열한 이렇게까지 치열한 좀 나라를 이렇게 치열하게 운영을 해보세요. 이걸 이렇게까지 하나? 네, 물리고 물리는 이 수싸움이 디테일이 아주 웃기다고요 이게. 디테일. 지금 공정과 상식의 폐기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자기결정권 얘기하셨고 물리고 물리는 수싸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세 가지를 하나씩 얘기해보죠. 일단 수싸움 어떤 수에 어떤 수를 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를 검찰이 하게 되어서 네.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유관 사건이니까 자기 식구에 관한 사건이니까 수사 지휘권이 없다.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었나요? 정리를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권 들어서는 검찰총장이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렇죠. 사퇴하면서. 그럼 그 이후에 이게 방침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최소한 이 정권 들어서서 그렇죠. 지금 검찰총장은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를 해도 아무런 이해관계 충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전 정권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우린 몰라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그죠?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언론에다 해온 얘기가 내 임기 내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수사 지휘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뭐 묘수라면 묘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낸 게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까? 나머지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있잖아요.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수사지휘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부른 다음에 여사를 부른 다음에 오신 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를 받고 가시라. 요렇게 하자. 이게 원래 구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꼬신 거죠. 이원석 총장이. 어차피 명품백 수수 의혹은 배우자 처벌조항도 청탁금지법에는 없고 이거 와갖고 조사 받으셔도 부담 없는 거잖아요. 영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셔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리고 계속 언제까지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달고 삽니까? 한 번에 클리어 해버립시다. 이렇게 꼬신 건데. 털고 갑시다. 네. 근데 못 믿잖아요. 이 정권은. 자기 식구 아니면 아무도 못 믿잖아요. 원래 자기 식구였는데 그렇죠. 거기서. 원래 삼위일체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삼위일체의 한 축이었던 한동훈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네. 한동훈과 친한 검사들을 못 믿게 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원석 총장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검사 이런 사람들 못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꼬셔가지고 가면은 무슨 뭔 일 낼 것 같은데 얘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죠 지금 용산이. 그래서 안 가 이러고 있다가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을 윤곽은 한가원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이창수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꽂고 거기랑 이제 그러면 용산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편이고 검찰총장이 또 한 편이고 요런 구도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해놓은 걸 잘 보면은 원래 이원석 총장이 갖고 있던 요
구상하고 순서가 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부를 때 뭘로 불렀다는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불러서 명품백을 같이 불었다. 그렇죠.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총장이 지휘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언제 부르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든 총장한테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 보고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총장한테 오케이 사인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총장한테 보고 안 하고 부르고. 선조사 후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의 입장차는 총장은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뭐 특혜가 있으면 안 된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김건희 여사는 아니 나는 서면 조사하고 싶은데 이런 스탠스였는데 마치 서울중앙지검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니까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딜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원래 검찰총장 안 받을 딜이었는데 자기들이 지휘권 없으시잖아요. 요 얘기 하려고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삼청동 안가로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신 김에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냐면 일단 가방을 갖고 오라고 해야 돼요. 가방을 일단 그렇죠. 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가방이 시리얼 번호가 맞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일단 하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물어봐야지 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조사를 하면 김건희 여사 준비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도 부실하다. 그렇죠. 안 갖고 왔겠죠. 그 네. 백을. 마침 뭐 갖고 왔을까요? 그 쓰면 안 되는데 안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허탕 조사인 거고. 도이치모터스도 잘 보면은 그 오시기 전에 무슨 서면 조사를 70쪽짜리를 내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한국일보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먼저 패를 보여준 다음에 검찰이 서면 조사 하자고 한 거에 대해서 70쪽짜리 답변서를 제출했으면은 그 답변서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패를 보여주고 그거에 따라서 장단 맞추는 수사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솜방망이고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을 다들 할 건데 그럼 총장 입장에서는 패싱 당했죠? 패싱 당한 다음에 이거 봐주기 수사 아니냐 나올 거죠? 그러면 이제 총장은 이제 기분이 나쁘고 열받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꼼수다 완전히 짜고선. 네. 김준일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싸움. 뭐 수싸움이 치열한 거는 맞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치킨계의 명품 프라다 순살 닭강정입니다. 전자레인지로 3분만 돌리면 치맥 준비 끝나고요. 에어프라이를 사용해서 먹으시면 바삭한 식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주소로 들어오셔서 쇼핑하니 여름 특가로 지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방금 뭐 그 부분도 먼저 지적을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쪽으로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를 5시간 만에 끝냈다고 하거든요. 네. 수사를. 4년 3개월을 끌었던 걸. 예, 4년 3개월을 끌었던 거를 5시간 만에 끝내고 1시간 반에 샌드위치를 먹고 그리고 다시 5시간 20분을 해가지고 새벽 1시 20분에 이제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이치모터스를 5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나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을 2건을 받아서 네. 검찰이 아니라 경찰 조사를 제가 받으러 갔거든요. 2건을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6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서 이것만 11시간을 받았어요. 3번 나가가지고. 네.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 의석수 예측하면서 국민의힘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서 제가 경찰에 가가지고 이러면 세상의 모든 정치 의석수를 예측한 정치평론가가 다 이거는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왔고요. 하나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명예훼손이었는데 뭐 연초에 한동훈 전국 전망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에 안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수사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을 다 해체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명예훼손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한동훈 그 후보 측에서 어쨌든 이거는 처벌 불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없는 게 됐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심플한 것도 11시간 걸렸어요. 11시간 걸리는데 3번 나가서 11시간이 걸렸어. 이게 왜냐하면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다 물어봐요. 이거 맞냐? 그렇죠. 이런 발언을 했니? 안 했니? 했습니다. 몇 월 몇 시 어디 맞니?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요. 이런 걸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보고 다 읽어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니까 고치는데 또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요. 앞에서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리고. 뭘 조사를 하는 거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 조사 제대로 하려면요. 일주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1차 뭐 주가 조작이 시점도 여러 번이 있고 1차, 2차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계좌가 쓰인 게 48개인가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전체 주가 조작에 쓰인 거에 40%가 김건희 여사한테 쓰였고요. 도대체 뭐 의혹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조사하려면은 가둬놓고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긴급 체포해야 돼. 솔직히 내가 솔직히 옛날에 검찰이 다른 거 이런 거였으면 거의 긴급 체포감이야 이거는. 뭐 영장 받아갖고 하는 수사입니다.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5시간을 했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거고 주가 조작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요? 안 한 거 맞죠? 안 예,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안 안 하셨네. 하셨네. 예. 제가 볼 때는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70쪽짜리 써서 줬잖아요. 제가 볼 땐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독해를 한 겁니다. 그치. 읽었다. 네, 거기 예를 들면 질문이 있고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질문 답을 한 번씩 읽으면서 맞죠? 그러면 맞습니다. 질문 답변 또 읽고 맞죠? 저게 맞습니다. 정확해, 저게 정확해. 이렇게 한 거지 이거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수사가 형식적으로도 매우 부실하고 지금 뭐 그 얘기 다시 할 텐데 내용적으로도 지금 이제 5시간 뭐 이렇게 수사로 도이치모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조사하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는데 근데 이런 비판이 제기될 게 뻔한데 이런 형식과 이렇게 해서 끝내겠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도 잘 모르고 검찰총장도 아니 청와대가 청와대는 아니죠. 없어졌어요. 용산도 잘 모르고 청와대는 관광계예요. 네. 지금. 안 가는 안 가는 있으니까 청와대 주변에. 네. 거기서 창성동인가 거기서 네, 했다는 거 아니야? 창성동에 안 가. 사랑채 바로 밑에예요. 밑에. 예, 네. 그러니까 경복궁, 그러니까 광화문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삼청동의 네, 총리공간, 네. 왼쪽으로 가면은 그 청와대 사랑채 그 바로 밑에. 제가 예전에 거기 앞에 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MB가 거기서 그 다스 관련해서 누구를 만났다라는 제보를 확인하러 그 사람의 진술이 맞는지 들어가는 길을 보러 확인하러 거기까지 갔었는데 차 타고 가면 못 들어갈 것 같아갖고 관광객인 것처럼 걸어갔는데 한 50m 걸어가니까 누가 나오더라고요. 딱 보니 용의자야. 네. 바로 그 한가보다. 네. 거기 경호처 무슨 체육시설 같은 거 있어요. 네네. 거기. 예. 그래. 어쨌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자기결정권 얘기하셨으니까 여사가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를 받기로 여사는 왜 이 결정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는 26일 금요일에 열리는 2차 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여기에 이제 첫째 날은 최상병 네. 뭐 특검과 관련된 거였고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요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증인으로 채택되고 안 나간다고 이미 얘기를 네. 했잖아요. 더 명확하게 안 나갈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서사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게다가 이 최근에 답변까지 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된다? 이미 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서사를 만든 거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9월 12일이 2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선고가 네. 지금 9월 12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를 미룰 수가 없고요. 정권 내내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매조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유모행정관이 가가지고 여사님이 지시를 했는데 이거를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깜빡했다. 바보들이 많아 왜 바보거나 무능해다 지금 용산에는 어쨌든 음주운전을 해도 자르지도 않고 뭐 약간 되게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 욕 한번 오지게 먹더라도 그냥 이거 빨리 이런 식으로 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본 거고 세 번째는 한동훈 당대표 되기 전에 이거를 처리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이게 무슨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당정 관계나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사이가 안 좋은 거고 변수를 만들기 좀 싫다 이런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이 이거는 뭐 비공개 소환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으니까 사실 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출장 소환은 출장 조사는 상상도 못했다 진짜 저는. 그래서 아마 여사님은 이미지를 굉장히 신경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이거 있잖아 이거 아니 이거 각도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인생에 이 포토라인의 선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검찰에 나갔다가 재수 없으면 또 찍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여기 세 가지에서 제일 결정적인 건 뭐였다고 보십니까? 저 얘기 좀 보완하면은 네. 제일 결정적이라기보다는 네. 제일 신경 안 쓴 게 사실은 국회 일정이다. 사실 그거 우기면 되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안 나가기로 이미 한 거고. 네. 네. 뭐 거기서 뭐 거의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보시면 알지 여당 의원들이 우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우기잖아요. 네, 막 파행 내고. 네. 네.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가장 우선순위가 낮았을 거고 고려의 우선순위가 낮았을 거고 제 생각에 가장 고려의 우선순위가 높았던 거는 역시 이분이다. 이게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근데 용산의 세계관이 계속 보면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드는 게 네. 용산의 세계관. 네. 용산의 세계관은 한동훈이 여당 대표가 되면 지금 검사들이 한동훈한테 줄을 서기 시작하고 미래 권력에 줄을 서고 한동훈도 어차피 그 검사들 다 아는 검사들이니까. 아유 그럼요. 그럼 옛날에 해가지고 그래서 요놈들이 이제부터 모는 데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들이 이제부터 미래 권력 차기를 잡기 위해서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네. 살아있는 권력을 잡기 시작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그거 많이 해봤다. 모는 데 뭐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네. 바로 칠 약한 고리가 어디냐? 영부인이다. 그래서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거 빨리 마무리하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전당대회 코앞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한 게 크고 그 다음에 또 못지않게 또 신경 쓰이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일 텐데 9월에 나오는데 뭐가 있느냐면 그 동안에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왜 빨리 이거 왜 무슨 마무리를 하든지 결론을 내야지 조사를 하든 왜 안 합니까라고 물으면 항상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항소심 결론까지 보고 해야죠. 이래가지고 맨날 욕했거든요. 이제 평론가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이 언제 검찰이 그 항소심 나오는 것까지 보고 했습니까? 막 이랬는데 이게 근데 지금 상황이 요상해진 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손모 씨에 대한 거를 그렇죠, 넣었죠. 내용을 이제 넣은 거잖아요. 네네. 방조를. 네, 방조. 요 손모 씨는 쩐주라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네.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의 논리는 그동안 주가 조작 사건이 쭉 있었지만 돈 된 사람, 돈 넣은 사람이 처벌받은 경우는 없다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이 있다는 것을 대략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방조다라고 해가지고 방조 혐의를 지금 걸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 사람이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됐으면 인정이 된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방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부담스러워진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빨리 끝내버려야 그 재판에서 똑같은 쩐주의 입장인 손모 씨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나오더라도 그랬어요? 이미 여사님은 이미 그때 심야 조사까지 밤새도록 해가지고 한 번 무혐의가 더 오시기는 났는데. 어려운데 이래가지고 또 세워라 내워라 침대 축구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같이 신경 쓴 요런 정도다. 자, 요게 또 지금 새로운 포인트로 등장을 한 게 검찰총장의 입장입니다. 검찰총장 어쨌든 패싱 당했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사과도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뭐 특혜라는 단어도 썼고 한 상황인데 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대면 보고를 하러 들어간다라고 하고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관례대로라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모습대로라면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인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원석 총장이 이제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은 그냥 이원석은 전형적인 검찰주의자고, 그러니까 쪽팔리기 싫다. 내가 검찰총장 할 때 최소한 나는 의기로운 검사로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고. 이게 뭐 27기 사법연수원 27기인데 사실 같이 수사를 했지만은 한동훈하고 더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고 뭐 송경호도 이제 날아갔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을 것 같고 용산에서는 뭐 이원석이 뭘 어떻게 하든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솔직히. 어차피 9월 15일에 이제 총장 임기가 끝나는데 그러면 한 달 전에 이미 이제 새로운 총장 뽑아야 되잖아요. 뭐 지금 그만두나. 그때 그만두나. 그때 그만두나 뭐. 용산 어쨌든. 입장에서 뭐 여태까지 벌어진 사고들에 의하면 뭐 검찰총장 지금 그만두는 건 일도 아니다. 일도 아니지. 이게 뭐 시작한 지 뭐 몇 달 돼 반년도 안 된 검찰총장이 뭐 들이받아가지고 막 검찰총장이 막 힘이 엄청 있고 막 부하 직원들이 막 응원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어차피 이 사람 끝물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원석은 사실은 정말로 본인이 생각이 있었으면은 만약에 들이받을 생각이 있고 본인이 의기로운 척 해야 하려고 했으면은 지난번에 김주현 민정수석 들어오자마자 6일 만에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1, 2, 3, 4차장 다 갈았잖아요. 네네. 그때 냈어야지. 아, 사표 그때 던졌어야 된다? 그때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니야, 제대로. 본인의 의사가, 그러니까 뭐 검찰,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제청한다고 돼 있잖아요. 본인이 그때 뭐 의견 수렴 안 했다라고 들이받았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될 줄 몰랐겠어. 그러니까 글쎄요, 뭐가 됐든 저는 이원석은 검찰을 조금 본인의 면도 세우고 검찰을 좀 살리기 위해서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검찰은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정권 바뀌면은 해체될 것 같아요.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는 거 보면. 예. 김민하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앙지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주 그럴 수 없죠. 이건 용산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수싸움의 결과가 아니면 좀 이따 얘기할 800-7070 전화 온 겁니까? 아주 긴밀하게 협의한 어떤 수싸움의 결과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이건 무조건. 뭐 이 정도까지 되면 검사들이 막 이 프로스에 입장도 올리고 막 기수별로 우리도 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막 겁난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프로스가 아니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해야죠. 누가 뭐 차장 검사 이런 사람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한다고. 어떻게 우리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패싱 당하냐? 네, 뭐 그런 타이틀로 소집을 하진 않겠지만 그냥 뭐 갑자기 소집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아무거나 하고 싶은 얘기 해봐. 그러면은 한마디 대통령이 이럴 수 있습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검찰이 어땠다는 둥 뭐 이랬다는 둥 하면서 막 거기서 의견 모아진 거를 가지고 또 무슨 성명 비슷하게 또 언론에 내고 뭐 이런 거를 해야지. 다 뭐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원석 총장도 뭐 별 수 있어요? 그냥 집에 가서 술 먹고 주변에 억울하다 전화하고 이제 뭐 자고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지. 그 술 먹고 주무실 때 이거 프라닭 치킨 요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주를. 네, 이거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검찰은 크게 반발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다. 그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소돔과 고무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거기가.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네, 지금 서초동과 각종 지검에 의인 10명이 없다. 의인 10명이 없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제가 무슨 막 정권별로 뭐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검사들.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 훌륭한 검사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도 검사도 많고 막 잘 나가는 검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부럽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이런 거 프라닭 치킨 먹으면서. 윤석열 정권의 요직에 있는 검사도 있어 심지어. 뭐 하여간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검사 동해체라고 정말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나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검찰총장이고 총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개기지 못하죠?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 못 내는지 글쎄요. 저는 뭐 해체될 거다. 해체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얘기할게요. 그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 검찰 탄핵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 40대 40으로 이거 검찰 탄핵이 부당하다, 검찰 탄핵 할 만하다 이렇게 40대 40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 탄핵은 이건 굉장히 무리예요. 왜냐하면은 근거가 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의혹만 가지고 한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시호 씨,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가 뭐 검찰을 뭐 친구하고 할 때 오빠 불렀고 무슨 내연 관계처럼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검사 탄핵을 하면은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도 40% 한 절반 가까이는 이거 그냥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속청, 중수청으로 아예 나눠버리려고 지금 하는데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검찰은 그냥 해체될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검찰 해체를 예상하고 계시는 김준일 쌤 또 뭐 그거로 다시 경찰서에 가는 일이 없기를. 그러면 검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직 나 그 기소 여부가 결정이 안 되고 검찰이 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검사들은 야당이 야당 탄핵한다고 하니까는 줄줄이 이 프로스에 썼잖아요. 뭐 쓸 수도 있겠죠. 사람 사는 세상. 나를 탄핵해라 이렇게 썼죠. 뭐 쓸 수도 있는데 훨씬 더 야당이 국회에서 검사 탄핵 4명 한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검사의 본분을
검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권력이 집권하신 분이 대통령이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기야말로. 그래야지 국민들이 볼 때도 아 검사들은 어쨌든 간에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목소리를 내고 뭐 게시판에 쓰나 봐. 그래야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용하고 야당이 뭐 한다고 할 때만 게시판 쓰고 그러면은 게시판에 정말 정의로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썼다고 해도 그게 뭐 좋게 보이겠습니까 앞으로. 전국에 계신 검사 여러분 지금 내부 접속망 이프로스에 접속해서 검찰총장이 이 패싱된 상황에 대해서 비분관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화를 내고 네. 울고 네, 밤새도록 흐느끼고 네, 검사장 회의도 소집하셔서 네, 이 극악무도한 정권,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이 극악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검사들의 어떤 목소리를 기대해 보면서 한겨레 압수수색 들어올까 겁난다는 이방경 보고.